여러분, 혹시 부동산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빌라 찾는 손님 있으면 꼭 우리 집부터 보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면서 부동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거나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부동산 손님이 있다고 연락이 오지 않죠. 이게 성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빌라를 빨리 파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낀 사람들 90%가 모르는 빌라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빌라를 빨리 팔고 싶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얼마에 팔고 싶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희망 가격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가랑 매도가의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동네 비슷한 구조의 빌라라도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팔기 전에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매물대의 가격을 먼저 보고 국토부 실거래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는 최저가와 최고가를 가감히 제외하고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간대 가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부동산 몇 군데에 내놓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들이 잘 움직여 주냐예요. 빌라 매도를 하면서 흔히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 내놓으면 빨리 팔린다는 생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광고도 잘하고 관리를 잘해주는 부동산한테 맡기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다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일을 잘하는지, 매물 관리를 잘하는지 이런 걸 처음부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딱 몇 군데만 내놓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곳에 매물을 내놓고 반응을 보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매물을 접수한 다음에 어느 부동산에서 문의가 오는지, 사진이나 광고를 신경 써서 잘 올리는지, 안내는 자주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 부동산은 매물 관리를 잘하는구나. 이 부동산은 사진을 엄청 이쁘게 잘 찍어주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만 추려서 집중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좋아요.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사의 변경 같은 게 있으면 요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에서만 소통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매물을 잊지 않고 잘 신경 써 주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집 관리 상태예요. 빌라는 특히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첫인상이 매도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짐 정리 상태라든가 기본적인 청소, 환기는 당연한 거고 조명이 나간 게 있으면 꼭 바꿔주세요. 문고리랑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 정도 가격에서 빼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미리 수리를 해 두시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 주인이 이 빌라를 확실하게 관리를 잘하면서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가격 조율에 대한 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뭐 조금 깎아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막연한 표현보다는 부동산에는 미리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을 해놓고 조율에 들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사 이렇게 생각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현장에서 조율을 하다가 괜히 오해가 생기고 큰 금액 차이가 아닌데도 감정이 좀 깊어져서 계약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이사 일정이나 뭐 자금 사정 때문에 매도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뭐 기다려서 더 손해를 보는 것보다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빌라는 아파트보다 매수자 풀이 좀 적어가지고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열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예약한 손님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은데, 뭐 예약일이 서로 안 잡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녁이면 저녁이어서 안 되고, 평일이면 평일이어서 안 되고, 주말엔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럼 그냥 그 사이에 바로 다른 집을 보게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일정 조율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시고, 만약에
신뢰할 만한 부동산들이 좀 생긴다고 하면 아까 말한 뭐 세 곳에서 다섯 곳 정도, 그러면 비밀번호 같은 걸 공유해서 미리 좀 집을 볼 수 있게 조율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찝찝하면 한번 보여주고 난 다음에 바로 비밀번호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500이든 1000이든 2000이든 더 받고 싶고,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500이든 1000이든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과 잘 소통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빌라는 왜 그러냐면 특히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 두고 그 기준 안에 만약에 매매가 안 되면 혹시 가격 때문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랑 좀 소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꼼수나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럴 때는 잘 팔렸는데 라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위 내용만 기억하셔도 왜 우리 집만 안 팔리지라는 고민은 훨씬 줄어드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소소하게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괜찮았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